아내분은 계속해서 이 일 저 일 맡으며 모든 일을 하셨고요. 2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임신해서도 이 남편분은 단 하루도 돈을 번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다면, 오늘은 정말 많은 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중에 정말 이렇게까지 사는 거야? 할 정도로 황당한 부부들의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으로 이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일어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서서히 정신을 죽여가고 영혼을 죽여가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소유해서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아내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절 찾아오신 이유는 스스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끌려오다시피 끌려오셨어요. 그래서는 까만 얼굴을 하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으로 오셔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것만으로 많이 괴롭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바람을 피는 것뿐이 아니라 폭력을 쓴다는 겁니다. 폭력을 언제 쓰나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셋이 있는데 임신을 하면 더 많이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을 왜 이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을 사랑하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남편도 저를 사랑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집에는 안 들어오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가끔이긴 해도 부부관계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부관계를 하고 본인을 사랑한다고 가끔 말을 해주고, 그나마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셋은 아빠를 좋아하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를 때리는 걸 벗어나서 이제는 아이들을 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이혼을 권해야 되는 사연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23년 동안 이 아내분은 계속해서 이 일 저 일 맡으며 모든 일을 하셨고요. 2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임신해서도 이 남편분은 단 하루도 돈을 번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이 남편분은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 대학, 세계 대학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나오셨고, 그리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단한 일을 찾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린 세월이 23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래도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어느 공장에 가서 밤낮으로 조금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생활비는 저에게 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3년간 생활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23년간 한 번도, 한 달치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도 이혼을 할까 말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을 제가 만나봐 준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겠다.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다. 자기
자기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 바람이 나서 나가 있으니 세포 언니가 만나준다면 나도 이혼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 지방까지 이분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멀리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남편분을 상간녀의 집에 있는 남편을 불러내서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랑 이혼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자기도 이혼을 안 할 거고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그 아파트 돈을 그 여자가 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사고도 아니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애정도 전혀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애들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애들 잘 크는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혼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 상담, 3명의 아이들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부 딸이었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그 딸아이 셋이 아빠에게 엄마가 없는 시간에는 성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이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딸들이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아빠는 항상 야동, 포르노를 틀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나가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고 만지고 그런 행위들을 했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가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라는 게 여러분들이 참 의문일 텐데 아주 조금이지만 정신지체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능적으로 조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폭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흡한 부분이긴 했지만 정말 선하고 너무나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가진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딸들이 그런 범죄를 당했다는 걸 알기에는 심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언니이신 분과 제가 상의를 했고 그 상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 당한 아내분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2년 가까이 걸쳐서 이혼을 성사시켰고요. 그 뒤에 그 아내분을 다시 만나서 재상담을 해드렸을 때 그분의 피부는 백옥같이 하얘져 있었고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혼을 망설이고 힘들어하던 그녀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벗어 던졌을 때 그녀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오자 그녀는 정말 자신의 아름다움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삶도 찾을 수 있었고 딸들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해피엔딩이었던 부부 상담의 사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전혀 무능하다는 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과 혹시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과 함께 하시면서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정신적인 학대고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빠르게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그분처럼 하얗고 백옥 같은 피부를 찾으시고 벚꽃처럼 만개한 미소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